우리는 참으로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안정적이며 모든 취업 준비생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손을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적혀 있죠. 바로 성과급이 적어서 살 수가 없다는 외침입니다. 연봉의 50%에 달하는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고도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 역설적인 풍경.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이자 사치스러운 투정으로 보일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는 정당한 권리이자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성과급은 정말로 그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노동의 대가일까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던 일한 만큼 번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상식적인 명제가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 안에서는 완전히 통하지 않는 신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초유의 갈등 속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막 신화의 붕괴와 법의 잣대 1장 300조의 성배 그리고 멈춰선 공장.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만큼 인간을 솔직하게 만드는 것도 없으며 돈만큼 거대한 집단을 한순간에 분열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삼성이 올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무려 최대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 거대한 돈의 성배를 눈앞에 두고 삼성전자 내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 없이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인생을 갈아넣은 결과가 바로 이 300조라는 숫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연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 파업이라니 나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회사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자는 것이 왜 이기주의냐는 논리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평행선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번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과연 공장을 멈춰 세우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임금일까요? 아니면 경영진이 베푸는 시혜적 보너스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나온 한 판결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안에는 노동자들도 사측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2장 판결문이 던진 폭탄, 임금의 정의. 2026년 1월 대법원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경영계의 눈이 대법관의 입을 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성과급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과급의 내재적 성격에 따라 칼로 무 자르듯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첫째는 목표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회사가 미리 제시한 매출 실적이나 생산량 등 직원들이 개인 혹은 팀 단위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뛰어서 생산량을 늘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구조죠. 대법원은 이를 근로의 대가, 즉 법적인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인 성과 인센티브였습니다. 회사의 연간 전체 수익이나 초과 이익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이 인센티브에 대해 대법원은 뜻밖에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것이 노동자가 땀을 더 흘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이 판결. 과연 사법부는 어떤 근거로 노동자의 기여를 배제했던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시장의 거대한 구조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막 통제 불가능한 호황과 노동의 한계. 3장 보이지 않는 손,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대법원이 수익 성과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지 않은 논리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정교합니다. 판결문의 핵심 문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경제적 부가가치의 발생 여부와 그 규모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이 서늘한 문장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1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더라도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대법관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의 거대한 흑자는 노동자의 숙련도나 성실함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환율의 변동, 경쟁사의 몰락, 혹은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트렌드의 폭발 등 근로자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강도로 일을 했어도 시장이 불황이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성과급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미쳐 날뛰는 초호황기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루째 쏟아져 들어옵니다.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는 이 냉혹한 현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 역시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세계의 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밤새워 일한 결과물이라 믿었던 그 막대한 이익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사장. 슈퍼사이클의 신기루와 무리한 요구. 지금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역대급 영업이익의 배경을 냉정하게 추적해보면 그 중심에는 AI 산업의 폭발적 호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고대 역폭 메모리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이 폭등한 결과일 뿐 노조가 특별히 작년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향해 무리한 요구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노동경제학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혹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노사교섭의 대상이 맞다. 하지만 수익 성과급은 전적으로 경영적인 의사결정의 영역이다. 시장이 좋을 때 일시적으로 번 돈을 두고 파업까지 벌이는 것은 교섭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집단 행동이다. 4층 역시 이 논리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온다. 지금 번 돈을 전부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이면 다음 불황 주기가 왔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항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도 완강합니다. 불황일 때는 고통을 분담하자며 임금을 동결하더니 호황일 때는 왜 우리 몫을 주지 않느냐는 외침이죠.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적인 정당성마저 모호한 이 파업은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보아왔던 수많은 파업과 이번 파업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깨닫는 순간 이 갈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덕적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5장. 달라진 파업의 명분, 법의 경계선에 서다. 과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파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는 대개 처절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 즉,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파업이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요구 조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배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평균 연봉이 억대를 상회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회사가 초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몇 퍼센트 더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공장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경영 이익의 분배 비율은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사후에 불법 파업으로 판정받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면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사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넓혀봅시다. 삼성이 벌어들인 그 수백조 원의 초과 이익은 정말 오롯이 삼성전자 내부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까요? 만약 이 막대한 돈의 배경에 그들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기여가 숨겨져 있다면 이 파업의 명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독한 비밀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3막 공유지적 이익과 사회적 합의 6장 화려한 적자 뒤의 진실, 국가와 협력사의 피땀. 시계를 불과 3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2023년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분기당 수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며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IT 수요 둔화로 재고가 쌓여갔고 삼성 반도체의 신화는 끝났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던 그 위기의 순간 삼성을 심폐소생시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내부 임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버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수십만 개의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정부는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수십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택과 기흥에 수조 원을 들여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구축했고 하루 수십만 톤의 산업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세금과 사회적 인프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나무 밑에는 부품을 공급하고 장비를 정비하며 위험한 현장 노동을 묵묵히 대행해온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적자를 낼 때 이들 협력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박을 견디며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삼성이 예상치 못한 초호황을 맞아 300조 원의 이익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이익의 안에는 국가의 제도적 특혜와 협력사 직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과 이익은 오롯이 삼성전자 정직원 노조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노사 양측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7장 돋보기를 든 전문가들, 객관적 기여도의 공식.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가 더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측은 시장의 인공지능 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고 노조 측은 자신들의 연장 근로와 기술 개발 덕분이라며 사측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근거 없는 감정 싸움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사 모두의 이해관계를 떠나 제3자의 시선에서 기업의 이익을 냉정하게 해체해보는 일입니다. 노동경제학자와 산업 전문가들이 돋보기를 들고 삼성의 재무제표와 생산성 지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 이익 중 순수한 노동력의 투입과 숙련도 향상이 기여한 바는 몇 %인지, 반대로 글로벌 시장의 가격 폭등과 대외적 환경이 기여한 바는 몇 %인지를 객관적인 수식과 공식으로 도출해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번 이익의 80%가 대외적 시장 요인과 국가적 인프라 지원 덕분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면 노조 역시 무리한 총파업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극한의 생산성 향상이 이익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사측은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야 마땅합니다. 이 객관적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매년 호황기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노사의 성과급 전쟁터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 청구서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배달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8장. 초과 이익의 사회적 유산.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는 단순한 한 대기업의 노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가 마주한 초유의 분배 갈등이자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입니다. 대기업 내부의 노동자가 독점하는 이익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격차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희생으로 일구어낸 대기업의 초과 이익 중 일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기금화하거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원천기술 연구개발 펀드로 환원하는 등의 성과 공유제 모델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기업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번 막대한 돈을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작 그 돈을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여한 수많은 이들의 온기는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정의에 가까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경제 정밀 분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